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기본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적과전 종합위험 과수 4종의 적과 종료 후 보장하는 재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보장하는 재해에 관해서 일단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이고 적과 후에는 특정위험이죠. 그래서 특정위험 종합위험의 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거를 한 이유는 자, 초보자인 경우 자, 읽을 때 저와 같이 함께 이런 걸 조심하면서 읽어보자는 의미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자연재해는 적과 전뿐만 아니라 종합위험인 경우 모두 포괄합니다. 바로 논작물, 과수, 논작물, 밭작물. 이 경우에 종합위험인 경우는 모두 이 재해 종류가 적용이 됩니다. 즉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공통입니다. 따라서 종합위험인 경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위험인 경우가 바로 적과 전인 경우는 5종 한정 특약, 특약 있고, 그 다음에 적과 후에는 7종,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전은 종합위험, 수학 기에는 특정위험인 게 복분자, 무화과가 있는데 그때 수학 기후에는 강풍, 태풍, 우박만,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인삼의 경우 이제 보정하는 재해가 특정위험이죠. 이 경우만 조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정의는 반드시 숙지하셔서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거를 써라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겠지만 자, 내용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태풍은 기상청 태풍주의보 이상 발령할 때 발령 지역에 바람과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자, 이걸 읽으시고 여러분은 이걸 캐치해 넣으셔야 됩니다. 태풍주의보를 발령할 때 요건이 태풍주의보 이상, 즉 태풍에 대한 특보가 있어야 되는구나. 즉 태풍특보만 있으면 되는구나. 태풍특보가 있는데 만약 바람, 비가 없었다. 그런 경우 어떡하느냐. 참 애매하겠지만 태풍특보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걸 지적해낼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제 합격을 위한 그런 공부 자세가 된 겁니다. 바람과 비, 그러면 바람도 불고 and 비도 와야 되느냐, 바람만 있거나, 즉 비가 안 와도 바람이 불어서 사과가 떨어져도 태풍경보 있으면 보상하는 거냐, 아니면 태풍경보 있고 특보 있고 바람도 불고 비도 해야 되느냐, 비도 와야 되느냐, 바람만 불면 안 되고 비도 세 가지가 겹쳐야 되느냐. 참 애매하게 써놨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바람 또는으로 해야죠. 또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바람 또는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그래서 비가 안 오고 바람만 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사과가 다 낙과 피해를 입었다. 그런 경우 보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재를 쓰시는 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써도 태풍 특보가 있고 바람 있거나 비만 있거나 하면 피해가 인정된다, 보장하는 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박. 우박은 정난운과 봉우리 적운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알갱이나 얼음덩이가 내려 발생하는 피해다. 이거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참, 정난운과 봉우리 적운이 동시에 생기냐, 엔드냐, 또 오냐. 이 문맥상 우리가 기상학자는 아니지만 정난운과 봉우리 적운이 동시에 생기는 경우는 아닐 것입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역시 정난운 또는 봉우리 적운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상의 문제 있고요. 뒤에는 명확하겠네요. 얼음알갱이나 얼음덩이. 그러니까 얼음덩이와 알갱이의 차이가 뭔지는 설명이 없습니다만은 둘 중에 하나이면 된다. 그렇게 읽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상해. 동상해 피해. 동상해는 서리 또는 정확히 했네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이 얼어서 발생해요. 그러니까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이 있고 농작물이 얼지 않으면 그거는 보상하지 않고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이 있는데 얼었다. 그러면 그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것까지 캐치해내셔야 합니다. 바로 최저 온도 규정이 없다. 최저 온도 규정이 없구나 하는 거 그런 경우를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상에는 이제 종합위험은 동상에, 적과 후는 가을 동상에, 그 다음에 온주밀감은 이제 동상의 특약 있고, 이제 가을 동상에는 바로 동상에는 온도 규정이 없고, 가을 동상에 역시 온도 규정은 없지만 온주밀감은 온도 규정이 있다. 그래서 육지에서 공사판 다니던 분이 제주도로 36개를 했다. 그래서 0도시야 48시간, 영하 3도시야 6시간이 요건이다. 라고 나중에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상에는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호우, 비가 내리는 거죠.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 많은 양에 비하여 발생하는 피해다. 자, 여기도 여러분이 자, 캐치해내셔야죠. 기상특보는 없구나. 기상특보 없어도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의 많은 비로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걸 적용하려면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의 많은 비가 얼마인가? 요거를 이제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우 피해는 어떤 경우는 호우, 어떤 거는 집중호우. 그래서 적과 후, 그 다음에 인삼의 경우는 집중호우라고 표현되어 있고 두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를 명확히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풍 피해. 자, 여기는 강한 바람 또는으로 했네요. 돌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그런데 자, 여기서 종합위험에서는 태풍과 강풍을 구별했지만 이제 특정 위험의 경우는 두 개를 합합니다. 그래서 태풍, 강풍을 이제 태풍, 강풍 피해를 하나로 혼합을 합니다. 하나로 섞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과 후의 태풍과 인삼 태풍의 경우 이제 그 다음에 수확전 복분자와 무화과의 경우에 이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잘 살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해 가뭄 피해. 가물 한자예요. 찰한이 아닙니다. 냉해가 있기 때문에 한해는 가뭄이다. 가뭄이란 건 장기간 지속적인 강우 부족에 의한 토양 수분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다. 그래서 장기간, 얼마가 장기간이냐? 지속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장기간 이 중에서도 한 달 내내 비가 안 왔다 하더라도
일주일 지나고 비 오고, 또 3일 지나고 비 오고, 또 일주일 지나고 비 오고, 이런 경우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읽으실 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냉해. 냉해는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 농작물의 성장하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생육 기간이 끝났을 때는 안 되고요. 강우 부족, 그러니까 강우 부족에 의한 토양 수분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자,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 작물의 생육에 지장할 정도의 찬 기온으로 발생하는 피해. 역시 온도 요건이 나오지 않았네요. 냉해. 온도 요건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자, 냉해의 경우는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인삼의 경우에서 냉해는 온도 요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구별하기 바라고. 그다음에 조해는 여기에 조는 세조자지만 여기는 조수간만의 차. 그래서 태풍이나 비바람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연안지대 경지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피해다. 그러니까 자, 조해라는 것은 원인이 태풍이나 비바람이 있어야 된다. 그죠? 이걸로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쓰나미가 태풍이나 비바람에 동반하는가? 쓰나미는 지진에 의해서 하는 거죠. 지진. 따라서 조해는 엄밀히 말하면 쓰나미에는 해당하지 않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그러나 이 문구가 없다면 비바람 등이 있기 때문에 되겠네요. 참 정정합니다. 등의 자연현상. 그러니까 여기에 지진도 포함되기 때문에 쓰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애매하게 쓰면은 저기 하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 규정이 필요합니다. 설에는 눈으로 역시 폭설특보, 즉 대설주의보나 대설특보가 필요 없다는 거. 자,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로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폭염이 적과 후에는 일소 가고, 그 다음에 인삼의 경우는 다시 폭염. 근데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확히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자연재해. 이런 게 뭐가 있냐? 바로 산사태가 있겠죠, 산사태. 그 다음에 무슨 모래폭풍, 그죠? 모래돌풍, 황사, 이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셀 수 없는, 이를테면 백야 현상, 이런 것들, 아직 한국에는 없지만 또 기후변화로 있을지 모르니까. 자, 이런 것들이 기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으로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여러분은 이걸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종합위험,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5개 써라. 이런 게 참 낸다는 게 우스운 게 산사태, 쓰나미, 그 다음에 황사, 모래바람, 이런 식으로 써도 되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굳이 시간 들여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대강을만 아시면 되지,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은 외울 필요 없다. 그것은 기타 자연재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수의 새나 짐승으로 멧돼지, 고라니, 화재로 인한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 모두 인정하느냐? 아니죠, 당연히. 고의, 중과실은 제외된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종합위험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우리가 읽는 방법을, 이해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적과 종료 후의 특정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적과 종료 후에는 7종을 보장하죠. 그래서 일단 태풍하고 강풍을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종합위험에서는 2개가 분리되지만 한꺼번에 묶었기 때문에 요건도
다릅니다. 그래서 태풍은 바로 기상특보를 발령할 때의 바람 또는 비, 이거 이야기했죠. 바람 또는 비를 말하며, 자, 여기서부터, 자, 그러니까 기상특보와, 요건을 특보와 n든지 오온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최대 순간풍속 13m/s 이상의 바람을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n드입니까? 오합니까? 자, 오하죠. 오하. 그래서 14m/s.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상특보가 있거나 아니면 기상특보 없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기상특보 없더라도 최대 순간풍속 14m/s 이상의 바람이면 보장하는 재해로 인정한다. 근데 그 14m/s는 어떻게 하냐? 가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 기상관측소에서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한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거를 이제 초보자분들께서 읽으실 때, 기상특보 또는 기상특보가 있거나, 바로 없더라도 14m/s의 최대 순간 풍속이 바로 14m/s 이상 돼야 된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보장하는 재해로 인정한다. 이런 연습을 초보자부터 하셔야 이제 아주 완벽한 실력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박은 동일합니다. 종합위험이랑 정난운과 봉우리 적은 속에서 또 이거 말이죠. 정난운 또는 봉우리 적은 속에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생길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또는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호우. 자, 호우, 집중호우. 호우가 집중호우죠. 이번에는 종합위험은 호우. 그래서 기상특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집중호우는 기상특보,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 기상특보 있고, 그죠? 또는 12시간 누적 강수량 80. 따라서 집중호우 특보가 있고, 특보 5, 12시간 80mm. 근데 바로 가장 가까운 세계 관측소에서 측정한 거. 12시간 누적. 인삼은 24시간. 그러니까 인삼이도 요건이 완화됐죠. 강화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80mm만 넘으면 되는데 반나절에 반일에 바로 80mm를 넘어야 된다. 그래서 집중호우는 바로 특보 또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진은 바로 지진파가 흔들리는 자연지진이어야 되고, 바로 기상청에서 지진 통보를 발표한 때, 그래서 기상청 통보가 필수 요건이죠. 발표한 때. 그 다음에 바로 인접한 시군 이렇게 인정한다. 따라서 다시 자연지진, 인공지진 안 되고, 그 다음에 기상특보 5.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진앙이 과수원 시군과 인접 시군까지 된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요건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가을 동상해와 일수 피해. 가장 중요하죠.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다. 여기까지인데, 이 가을 동상에는 이제 여기다가 바로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잎 피해, 과실 또는 잎인데, 잎 피해는 바로 10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50% 이상, 단감, 떫은 감.
자, 이거는 나올 확률이 크니까 반드시 완벽하게 외워야 됩니다. 5점짜리로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가을 동상의 일소피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묶어서 15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암기하고 쓸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또 이제 15점짜리 계산 문제에서 가을 동상에 나오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엄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세하지만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 그 다음에 과실 또는 잎, 과실, 잎이 얼어서 피해. 그러나 이 피해는 바로 이 피해만큼은 10월 31일, 그 다음에 단감, 떫은 감이 10월 31일, 그 다음에 50% 피해다. 과실 피해 아니에요. 그래서 한다. 그래서 과실 피해는 원래 단감, 떫은 감은 11월 15일, 사과배는 11월 10일인데 이 피해만큼은 10월 31일로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소피해. 일소피해는 폭염으로 인하여 일소가 발생해야 돼요. 그러면 폭염이 뭔지, 일소가 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일소는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육이 개사되어 검게 그을리며 변색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는 태양에 타서 그 껍질과 과육이 검게 그을리는 현상이다. 폭염으로 인해야 된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위험에서는 폭염이 바로 적과 후에는 일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인삼의 경우는 다시 폭염이 됩니다. 폭염.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폭염은 이제 폭염특보가 있어야 돼요. 폭염특보가 있어야 되고, 폭염특보. 그리고 엔드입니까? 워입니까? 엔드입니다. 엔드. 폭염특보가 있고, 유일하죠? 폭염특보가 있고, 그 다음에 연속 2일 이상 33도씨. 2일 이상 33도씨가 관측된 경우. 세계 관측소에서 가장 가까운.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언제까지냐? 발령한 때부터 해제한 날까지. 그러면 해제한 날부터 그 다음 날까지 일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위치한 지역의 폭염특보. 그래서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소, 폭염에 대해서 일소는 바로 태양광에 노출되어 괴사된 것. 폭염은 바로 기상특보, 폭염특보가 있고, 폭염특보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and 2일 이상 33도씨. 그 다음에 언제까지? 발령한 때부터 해제한 날까지. 그 다음에 발생한 지역의 폭염특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과전 7개 알아보았고요. 이제 그러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특정위험 7총제를 열가라. 자, 이것은 밑에부터 하는 게 낫겠죠. 적과전 5종 한정 특약. 바로 강태우, 강풍, 태풍, 우박, 강태우 집에 바로 지진과 화재가 났다. 지진, 화재, 집중호우, 그죠? 7정은 여기서 태우 집에, 태우의 집이 아니라 태우의 일갓집, 일갓집이 지진과 화재가 났다. 그래서 일소, 가을 동상. 그러니까 요거 외워놓고 일가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태운의 집이 지진과 화재, 태운의 일갓집이 지진과 화재다. 자, 이렇게는 나오지 않을 거고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5점짜리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를 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을 완벽히 하는 거예요. 보장하는 제에 해당하면 보장이라 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미보장이라고 해라. 자,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자, 첫째, 태풍주의보는 태풍의 경우입니다. 발령했으나
최대 순간 풍속이 14. 그러면 14니까 요거는 틀렸죠. 그러면 자 이게 5면 이게 보장이고 and면 보장이 아닌데 태풍주의보 그러니까 기상특보 5 또는 14m니까 바로 이거는 13m가 안 되더라도 태풍주의보를 했기 때문에 바로 보장하는 죄가 된다.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해야 됩니다. 다음 2번. 태풍주의보는 발령하지 않았으나 그러면 이제 안 되고 최대 순간 풍속이 과수원에서 가까운 이거다 할 때는 15는 됐지만 3개죠, 3개. 그래서 역시 미보장, 즉 보장하지 않는 죄다. 세 번째, 태풍주의보는 발령하지 않았으나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4개에서 13m다. 14m가 안 됐네요. 그래서 안 된다. 미보장. 자, 쉽죠? 그러니까는 요건을 정확히 하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박의 경우인데, 정난운과 봉우리저군이 아니네요. 층저군. 갑자기 이렇게 내버리면 완벽히 배우지 않았던 사람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층저군은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미보장. 그 다음에 고저군. 역시 정난운과, 봉우리저군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미보장. 이런 경우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호우주의보는 없었지만 하루 누적 강수량이 자, 호우주의보, 기상특보, 특보 또는이죠, 특보. 또는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 놓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없지만 하루가 안 되죠, 하루. 따라서 미보장이 되겠죠. 호우경보는 있었으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니까 무조건 보장. 그죠? 70mm 안 되더라도 있었으니까 무조건 둘 중에 하나 보장이죠. 지진의 경우는 핵실험에 의한 인공지진 일단 안 되죠. 미보장. 그 다음에 이제 동상에 가을 동상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잎이 얼어서 여기는 적과 후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는 최저 온도가 규정되어 있다. 최저되어 있다. 미보장.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과실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 바로 가을 동상이죠. 단감 떫은감에 한하여 10월 31일까지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 죄로 인정된다. 맞는 것 같죠? 틀렸죠? 과실이 아니라 입이다, 입. 자, 이것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따라서 보장이 아니라 미보장이다. 완벽히 알지 않으면 이제는 틀리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공부할 때 완벽하게 공부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바로 일소 피해의 경우인데 폭염특보는 없었으나 일소는 and입니까? 옵니까? and죠, and. 폭염특보 and. 그러니까 벌써 틀렸죠. 쓰나가 안 되고 미보장. 뒤에는 되지만 폭염특보 and 2일 이상 33도씨여야 되니까. 그죠? 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염특보 발령 해제 날과 다음 날이면 해제 날까지만 보장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미보장이다. 나올 수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폭염특보와 함께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0도. 특보와 함께 and. 폭염특보 and.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보장이죠. 그러니까 일소 가을 동상에는 여러분들이 완벽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진 피해 진앙지는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 인정하죠. 옳고 일소 피해 역시 일소 피해는 해당 지역마지 인접 시군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보장이죠. 자, 그 다음에 자,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으면 보장하는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재해는, 즉 기상특보가 필수 요건인 재해 두 개 있죠. 반드시 기상특보가 발령돼야 되는 것은 바로 일소하고 지진 두 가지는 반드시 기상특보가 있어야 된다. 근데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보장하는 재해로 인정되는 자연재해가 자연재해 중 자연재해는 이거는 바로 적과 후죠. 적과 후 경우는 일소 위에 지진에 5도 된단 말이에요.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둘 중 하나면 되니까. 그래서 강풍, 태풍 되고 파도, 집중호우.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되겠다. 6번 피해 요건, 일소 요건은 이제 그거 그대로 외우셔서 암기하면 되니까 자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얼마든지 이거는 15점짜리 암기사항까지 가능해요. 이 두 개다가 바로 지진이나 아니면 집중호우나 태풍을 섞어가지고 써라.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법으로 보장하는 재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보장하는 재해면, 재해에 해당하면 보상하는 손해여야 됩니다. 보상하는 손해여야 돼요. 그러니까 즉 일단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해야 보상하는 손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예외사항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즉 태풍이 또 오지 않았다면 뒤에 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시 한번 말하면 화재는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해요. 따라서 하지만 이게 고의로 화재를 내면 그거는 바로 보상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적용돼야 됩니다. 즉 보장하는 재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이렇게 적용 단계에서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하는데 특이한 사항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하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하더라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경우를 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맞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즉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일단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해야 보상하는 손해를 논할 수가 있습니다.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상하는 손해는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장하지 않는 재해에 보장하지 않는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상하는 손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숙지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과 종료 이전에는 일단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해당하면 일단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에 화재의 경우 바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아요. 옳은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화재로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하더라도 고의 중대한 과실은 안 한단 말이죠. 그죠? 자연재해에 해당하더라도 태풍이 불면 문단속도 해야 되고 비가림 시설도 설치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험금 많이 받아보자고 비가림 시설을 다 구멍을 뚫어 놓는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규정은 필요해요. 하지만 제초작업, 시비관리 이거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보장하는 재해가 아니에요. 따라서
당연히 보상하지 않습니다. 규정할 필요도 없어요. 규정하지 않아도 보상하지 않아요. 또 병해충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하지 않아도 보상하지 않아요. 규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재해댐 붕괴되어 당연히 보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신 분들이 참 좀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약관을 보험회사야 그 직원분들이 이제 이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이게 농구문 이론서 쓰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이런 것들은 이게 여기에 쓸 필요도 없이 쓰지 않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우스 부대시설의 노후화재를 하우스 부대시설의 노후화재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아니에요. 따라서 당연히 보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안 적어도 돼요. 그 다음에 반은 적어야 돼요. 계약 체결 시점, 즉, 그러니까 계약 체결 시점에는 이제 태풍주의보가 불었어요. 그런데 계약 체결을 했는데 태풍주의보가 일주일을 갔습니다. 그 후에 불었던 거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원칙은 보상해야 되는데 시점 현재 계약 체결하지 않은 때에 이제 불었다면 태풍주의보 그때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건 당연히 규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반은 필요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보장하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동록 등 간접손 역시 이거는 규정해야 됩니다. 이건 필요한 조항이에요. 따라서 보장하는 재해로 하면 해야 되는데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 이런. 또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장하지 않는 재해에 해당하면 당연히 보상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병해충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해. 그 다음에 정부 공공기관의 매립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아니니까 아니에요. 자, 이거는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에 의해서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이거에 자연재해 조수에는 이거랑 관계가 없죠. 하지만 화재는, 그러니까 바로 차사 몇 군데였고, 이렇게 필요 없는 조항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적과 종료후도 한번 봅시다. 적과 종료후에 보상하지 않는 소요. 역시, 이거는 규정을 해야죠. 그 다음에 수확기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당연히 이 두 조항은 필요합니다. 이런 계약자를 보호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그러나 제초 작업, 잡초,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아니잖아요. 규정할 필요 없어요. 병해충,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아니니까 규정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장하지 않는 재료. 자,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자, 적과 후에 바로 태풍의 경우 기상특보가 있거나 14m/s 3개의 기상관측소에서 가장 가까운 바람 두 가지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바로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하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태풍주의보는 불었고 불었는데 13m/s면 둘 중에 하나면 되니까 일단은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제 보장하는 재해는 해당돼. 그런데 13제곱미터라고? 그러면 나는 손해 보상은 안 해주겠다. 보상하는 손해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험금까지 받으려면 결국 기상특보가 있고 and 14m/s가 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를 규정하려고 보상하는 손해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따라서 꼭 필요한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상특보는 있는데 13m다. 이러면 보장하는 재해는 해당하나 보상하는 손해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심도 있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만이 이제 완벽한 이해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했죠. 보장하는 재해로 인하여 간접 손해는 안다. 이것도 필요한 조항. 필요 없죠.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데 저장한 과실은 손해. 이때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보장하지 않아요. 이것도 보장하지 않아. 그러니까 규정할 필요가 없어요. 규정하지 않아도 보장하죠. 농업인의 부적절한 이입 적용. 이거 역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아니에요. 따라서 규정할 필요도 없어요. 병해충 보장하지 않아요. 규정할 필요도 없어요. 과수화상병 보장하지 않아. 규정할 매립, 비정. 이거는 규정할 필요 있다. 따라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 보장하지 않는 손해. 이거는 결국 이거를 힘들여서 여러분들 얘기를 앞글자 따가지고 이렇게 애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혹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동차, 트럭이 과수원을 짓밟아 버려서 나타난 손해. 당연히 보상하지 않죠. 그 다음에 버스가 5개 써, 100개도 쓸 수 있어요. 버스가 과수원을 짓밟아서 나타난 손해. 그 다음에 택시가 자가용이 과수원을 짓밟았다 손해. 그 다음에 트랙터가 드론이 비행기가 떨어져서 짓밟은 손해.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내면 미스 풀째고 쓰는 족족 다 맞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준 낮은 거 없으니까 바로 외울 필요 없고 결국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인데 고의 중대한 과실, 그죠? 그 다음에 간접 손해, 그 다음에 태풍 14m/s. 이거는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보상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장하는 재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명확히 구분하시고 공부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꼭 구별하셔서 시험에 나올 문제, 안 나올 문제 구별하셔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보장하는 손해는 여러분이 완벽하게 외워야 되겠지만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외울 필요가 없다. 자, 오늘 수업이고요. 앞으로 계속 기본 문제 하나씩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